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에 관대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경제 황금기 시절과 지금의 다른 점은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더라도 대부분 자신의 소득이 올라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거짓말 범죄, 즉 사기 범죄가 있었지만 떳떳하게 버는 돈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나아진다는 희망과 결과도 있었죠. 황금기가 끝나고 경제에 여러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이 시기에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사기친 돈만 잘 지켜낼 수 있다면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 아니 평생 일해서 번 돈보다 큰 페널티 없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이 더 잘 사는 사회에서 누가 성실히 일하면서 살고 싶어 할까요? 양심의 선을 넘을 각오가 있다면 사기를, 그렇지 않다면 영끌, 비투 등으로 인생을 걸거나 현재를 생각하지 않는 욜로나 의욕 없이 그냥 쉬는 젊은 층이 많은 사회에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제가 범죄자가 되어야 하고 죄를 사기 이외에 고를 수 있다고 하면 전 살인을 고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대중이 납득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생각보다 관대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반대로 현 시점에서 남성이 성범죄자가 된 순간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그게 싫다면 돈으로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남자를 혐오하는 집단에서는 남성의 인생을 망치거나 돈을 목적으로 성범죄 무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무고죄, 즉 여성의 거짓말에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인생을 끝장내려고 한 여자의 행위가 매우 가벼운 처벌로 끝나니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인식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하는 거짓말은 부모의 속을 썩일지언정 사회나 국가의 피해로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라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에도 매우 관대합니다. 이에 대해 비판을 하는 순간 의원에 대한 질타 대신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국가에 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관대하며 이를 비호하는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하얀 거짓말도 처벌하라고 할 정도로 강경주의자는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은 안 된다는 교육을 철저히 하고 묻고 사기 같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짓말 범죄는 극형 바로 다음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경제 황금기가 다시 돌아와도 지금과 별 다름없는 사회가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